지금 당장 지갑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켜서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사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그 돈, 과연 지금도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하지. 이건 내 피와 땀으로 만든 돈이고 내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인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소중한 돈 뭉치가 종이 조각처럼 무력하게 변해 있다면 어떨까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경제적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반복된 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 돈은 은행 금고 속에 안전하게 있고 국가는 내 재산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믿지요. 하지만 독일의 초인플레이션부터 베네수엘라의 붕괴까지 역사 속에는 돈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항상 성실하게 저축하며 살아온 평범한 중산층에게 가장 먼저 닥쳐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경제 지식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경제 격변 속에서 우리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우리는 돈이라고 불리는 이 종이의 진짜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배신을 하는지, 또 그 혼란 속에서도 어떤 자산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돈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생존 자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짜 자산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돈이라고 믿고 있는 이 종이의 배신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폭탄처럼 터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주 작은 금이 가듯 천천히 우리 삶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국밥집에 들어가 메뉴판을 봤는데 어라, 언제 국밥 한 그릇이 10,000원이 넘었지 하며 놀란 적이 있지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에 섰을 때도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입니다. 뉴스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몇 % 올랐다고 하지만 그 숫자는 실감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식탁 위에 올라오는 반찬이 줄어들고 통장에 남는 돈이 점점 적어지는 걸로 체감하게 되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에 점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에는 끓는 물 속에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물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따뜻하다며 가만히 있다가 결국 도망치지 못하고 삶아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요? 매년 오르는 물가를 그냥 물가가 올랐네 하고 넘기며 살고 있지만 그 축적된 결과는 너무나도 큽니다. 10년 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통장 잔고는 예전 그대로라면 이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은 도둑처럼 조용히 우리의 자산을 깎아먹습니다. 누구도 금고를 턴 적 없지만 그 안에 돈이 가진 힘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걷어가는 가장 은밀하고도 저항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여러분이 모은 그 돈의 진짜 가치는 지금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조용한 침몰 속에서 가장 먼저 가라앉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가장 성실하다고 믿는 분들입니다. 평생을 절약하고 저축하며 살아온 우리 시니어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용하고도 잔인하게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 걸까요? 이 차이를 설명해 주는 개념이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돈은 공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돈을 풀 때 그 돈이 하늘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돈은 언제나 특정한 통로를 통해 먼저 흘러갑니다. 가장 먼저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금융기관과 대기업, 그리고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돈의 가치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기업을 사들입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 돈이 도착할 즈음에는 이미 세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 있고 집값은 뛰어 있고 생활비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현상을 경제에서는 칸티용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돈을 먼저 받은 사람은 이익을 보고 돈을 늦게 받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원리입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된 소득에 의존하는 시니어들에게 이 구조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도둑 맞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통장 비밀번호를 훔쳐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며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손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성실함이 이 구조에서는 보호막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저축하고 위험한 투자를 피하며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 시스템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돈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가장 먼저 가난해지는 역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돈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구조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공정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 속에서도 끝까지 가치를 지켜온 자산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성실함조차도 손해로 돌아온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도 익숙하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자산 바로 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금이야? 이자는 나오지도 않고 배당금도 없고 그냥 장롱 속에 묵혀두는 돌덩어리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돈을 불리는 재테크가 아닙니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생존의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금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낸 자산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때도, 심지어 전쟁을 피해 바다를 건넌 베트남 보트 피플에게도 금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통화였습니다. 아무리 지폐를 들이밀어도 소용없던 순간에 금 한 조각은 국경을 넘게 했고 식량과 약을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금의 가치는 단순히 시장에서 오르고 내리는 수치에 있지 않습니다. 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위조할 수도 없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진짜 자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종이 돈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전체 자산 중 단 5%만이라도 금으로 보유해 보십시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화재 보험처럼 쓰지 않기를 바라지만 꼭 있어야 하는 보험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그저 반짝이는 금속일지 몰라도 위기가 오면 누구보다 강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종이 돈이 무너질 때 살아남는 건 반짝이는 숫자가 아니라 반짝이는 실물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실물 자산이자 인플레이션 속에서 오히려 몸값이 올라가는 자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처럼 실물의 가치를 지닌 자산 외에도 경제가 무너질 때 오히려 몸값이 오르는 또 다른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입니다.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물가가 폭등하는데 무슨 주식이냐고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나라에서 주식시장은 오히려 폭등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서는 화폐가 휴지가 되기 직전 오히려 주가가 수십 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의 가치가 무너질 때 그 돈은 살 길을 찾아 도망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식입니다. 특히 실체가 있는 기업의 지분은 종이돈이 아닌 실물 자산의 소유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 주식이나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들도 생존 경쟁에 들어갑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면서 약한 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이때 살아남는 기업은 단 하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사야 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이나 콜라 같은 생활 필수품이나 스마트폰처럼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은 원가가 올라도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소비자는 그 가격을 감내하면서도 구매를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힘을 가진 기업의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단순한 숫자나 그래프로 보지 말고 이 기업이 진짜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도 여전히 팔리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 그 기업의 주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힘을 가진 자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애증을 가지고 있는 자산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에서 부동산은 안전한 자산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금과 주식처럼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자산, 바로 부동산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은 위기 속에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부동산도 분명히 흔들립니다. 특히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한 상가나 소형 건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장사는 되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가는 텅 비게 되고 월세는 들어오지 않으며 건물 유지비만 부담이 결국 손해를 감수하며 헐값에 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집, 특히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사람은 잠을 자야 하고 비를 피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몰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거지는 인구가 몰리며 수요가 유지됩니다. 서울의 강남, 서초, 용산, 판교 같은 지역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곳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조정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여러 차례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런 지역의 부동산은 가장 먼저 회복했고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입지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외곽 지역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는 오히려 위험한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보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집을 팔까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집이 핵심 지역에 있다면 너무 성급한 판단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또 하나의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힘,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핵심 입지의 부동산조차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위기가 닥쳤을 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강한 멘탈이 없다면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단지 숫자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공포의 파도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환율 급등, 주가 폭락, 국가 부도 위험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불안에 떨며 자산을 팔고 현금으로 바꾸자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만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하고 손가락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던 좋은 주식과 부동산조차도 손해를 감수하고 급하게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이 순간을 경제에서는 투매라고 부릅니다. 공포에 질려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 진짜 기회가 시작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누군가는 조용히 시장에 들어와 좋은 자산을 헐값에 사모읍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리에 피가 흐를 때 매수하라. 그것이 내 피일지라도. 이 말이 멋있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산의 가치에 대한 확신과 세상이 무너져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공부는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보고 역사에서 배운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어떤 자산보다 강력하고 절대로 도둑맞을 수 없는 마지막 자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자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금을 사고 주식을 사고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것을 지키고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의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떤 도둑도 훔쳐갈 수 없고 어떤 정부도 세금을 매길 수 없는 자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고 나이도 많으니 배울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몸으로 익힌 삶의 지혜는 젊은 세대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음식이 귀한 시기에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감사받을 수 있고, 목공 기술이나 정비 기술이 있으신 분은 물물 교환이 필요한 시대에 누구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자산은 건강입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두 다리로 움직일 수 있고 내 손으로 밥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생존력입니다. 병원비는 점점 오르고 약은 구하기 어려워지는 시대에 내 몸이 가장 튼튼한 방패이자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소소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계속해서 배우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지식은 남습니다. 건강은 축적됩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준비된 사람에게로 조용히 이동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